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순간에도요, 참 이거 찍을까 말까 이 순간에도 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저는 약 한 달여 전에 사가정역 사거리에서 한 70대 여성이 레미콘에 치여 사망한 교통사고의 최초 목격자입니다. 멀리서 목격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바로 옆 차선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목격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서 제가 담을 얘기들은 매우 끔찍하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마음 여리신 분들은 3분에서 한 4분 정도 제가 이제 사고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구간은 좀 건너뛰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 뒷부분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순간에도요, 참 이거 찍을까 말까 이 순간에도 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트라우마가 지금 굉장히 심한데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있고 운전대를 이렇게 잡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서 이제 진정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용기 내서 말씀드리는 것인 만큼 많은 분들께 제 얘기가 많이 와닿는 얘기가 돼서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좀 안 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날 저는 저희 와이프를 이제 직장에 내려다 주고 용마산길을 통해서 구리암사대교 터널 방향으로 제가 이제 우회전을 해서 직진을 쭉 한 상태였습니다. 사가정역 앞에 보면 이제 큰 사거리가 있는데 제가 전날에 이제 유튜브에서 도로에 나와 있는 실선하고 점선의 그런 차이를 우연히 본 상태였기 때문에 우측 차로를 따라서 이제 실선이 이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은 제가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유튜브 영상을 본 상태여서 그날따라 이제 제가 넘어가지 않고 그냥 쭉 직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가정역 사거리 앞까지 쭉 직진해서 신호대기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왼쪽에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옆 차로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레미콘이었더라고요. 차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일반 도로에서는 그렇게 큰 차들을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무심결에 이제 왼쪽을 봤는데 이게 차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운전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날은 정말 아무 날도 아니었어요. 애를 이제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와이프 이제 직장에 내려다 준 다음에 오늘도 화이팅 하자 이러면서 웃으면서 헤어졌었는데 타가정까지 저희 집에서 가는 길에 이제 동부간선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진입로에 우회전하는 구간이 많아요. 거기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회전 구간에서는 이제 보행자 파란 신호가 들어와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는 이제 그냥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도 이제 보통은 그러는 편인데 이날따라 좀 신호가 끊기기 직전까지 자전거가 이렇게 계속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호등 보면 이제 몇 초 남았는지 보이잖아요, 신호가. 근데 한 3초 전까지도 어떤 여성분 한 분이 무리하게 굉장히 자전거로 횡단보도에 진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제가 이제 옆에 와이프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회전할 때 조심해야겠다. 저런 거 진짜 상당히 위험한데 여보도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인지 또 그날따라 좀 더 조심스러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평소에는 점선, 실선 이거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중요도를 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안 쓰고 평소에는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 이날따라 좀 괜히 더 신경이 쓰여서 이제 운전을 조금 더 조심히 한 거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본 일도 있었고 그날따라 이제 자전거들이 무리하게 좀 진입하는 일도 있었고요. 여튼 이제 그래서 레미콘 옆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호가 이제 바뀌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파란불 들어와서 이제 서서히 이제 엑셀을 밟고 직진을 조금씩 하던 찰나였습니다. 그 사고 순간이. 옆에서 이제 악 하는 소리가 이제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리 때문에 제가 레미콘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참고로 이제 저기 승용차에 창문이 올라가 있으면 웬만큼 큰 소리 아니고는 잘 안 들리거든요. 그 정도로 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제 쳐다봤는데 할머니 한 분이 키가 좀 작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비닐봉투인지 가방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뭔가를 든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차에 부딪힌 채로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이게 차체가 큰 트럭의 경우에는 이게 엑셀 밟는다고 승용차처럼 훅 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은 트럭이 이제 사람 걷는 속도 정도로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상황에서 그 할머님이 부딪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풀어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이 상황이 벌어진 게 채 몇 초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말로만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사고라는 것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다라는 거를 이번 일을 겪고서야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이제 제가 이제 목격했잖아요. 근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얘진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두뇌가 이렇게 탁 멈춘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이제 이런 생각밖에 안 든 거죠. 이제 그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사고 나신 그 할머님이 차 앞을 막 이렇게 두드리셨어요. 이제 사람이 있다는 걸 좀 알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창문을 내리고 막 미친 듯이 막 소리를 질렀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지니까 뭐라고 할지는 생각이 안 나고 본능적으로 막 이제 알리려고 소리 막 이렇게 막 막 이러면서 질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차량이 그대로 몇 미터를 더 전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지나간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냥 걷는 사람 속도 정도로 이렇게 쭉 갔어요. 그대로 이제 해당 사고자가 차 아래로 뭐 이렇게 깔려 들어간 거죠.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설마를 하고 있었는데, 깔리는 순간까지도 제가 설마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그 오로지 막 이거 꾸밀 거야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로. 막 가슴이 막 터질 듯이 막 두근거리고요. 그리고 손이 막 미친 듯이 막 떨려오더라고요. 손이 정말 막 이렇게 떨립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신고는 해야 되니까 신고부터 하려고 이제 폰을 들었는데, 이게 손이 떨리니까 이게 자꾸 번호가 안 눌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112로 해야 되나? 119로 해야 되나? 막 진짜 이렇게까지 헷갈려 했어요, 당시. 여튼 뭐 이렇게 신고를 한 다음에 비상등 켜고 이제 차를 이제 옆에 세웠죠. 그리고 이제 내려서 트럭 운전사 쪽으로 이제 막 이제 달려갔는데, 그 순간에도 막 여러 생각이 들어요. 막 트럭 운전사한테 가서 차를 어떻게 빼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피해자 쪽 먼저 가서 뭘 살펴야 되는 건지, 제가 뭐 그런 응급구조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막 머리가 하얘져 있는 상태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그 순간에서도 어쨌든 제가 이제 운전자 쪽으로 갔잖아요. 일단 깔려 계시면은 좀 빼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혹시 기적적으로 이 바퀴와 바퀴 사이, 워낙 컸으니까 차가 그 사이에 이제 피해자가 들어가 있으면 뭐 그런 좀 신락 같은 희망도 좀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 깔리는 장면까지는 제가 이제 못 봤거든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차를 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지금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가운데 계시면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한쪽 바퀴에 깔려 있는 상태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뭐 전진을 하라고 해야 돼? 후진을 하라고 해야 돼? 뭐 가만히 있으라고 해야 돼? 막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그거 정확하게 모르고 얘기했는데 차가 이제 앞뒤로 움직였다가 더 다치실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트럭 기사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턴을 해서 피해자의 위치를 이제 확인하려고 막 갔어요. 근데 솔직히 진짜 너무 두렵고요. 그 상황이 이게 막 난생 처음 겪는 상황이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사실 이렇게 쳐다본다는 게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일단은 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자 위치 쪽 확인하러 막 가고 있는데, 잠시 제가 이제 이렇게 턴을 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어떤 아저씨가 이제 또 뛰어오셔갖고 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정확하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상황 얘기하고 차를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아마 제 뒤쪽에 있었다든지 피해자 위치를 좀 확인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그 후로 트럭이 이제 한 후진을 했다가 전진을 한 것 같은데, 몇 미터 또 이렇게 옮겨졌어요.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는 아니고 이제 제 기억에는 후진을 살짝 했다가 전진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려고 간 거였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살짝 고개를 돌렸는데, 이게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고개를 돌리진 못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겁이 나니까 눈을 이렇게 살짝 이제 돌렸는데, 이미 뭐 어떠한 뭐 미동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고, 바닥에 이제 피가 막 이렇게 흥건히 묻어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거리가 10m 내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느낌상 이미 사망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안 쳐다봐도 시신 훼손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태라는 게 이제 본능적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때 느낌이 어떠냐면은 시간이 그러니까 멈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차들이 꽤 많았고, 거기가 이제 큰 사거리다 보니까 보행자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고요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리고 제 뒤쪽에 있었던 차들도 비상 깜빡이는 켰었던 것 같은데, 뭐 누구 하나 이렇게 나와보는 듯한 느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고요했고, 그러니까 마치 되게 조용한 숲속에 와 있는 잠깐 동안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아무도 없는,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은. 근데 아마 뭐 다들 패닉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래서 이제 10분 안 돼가지고 경찰이랑 구급차가 이제 도착을 했고, 구급차가 먼저 왔던, 경찰차가, 아무튼 뭐 경찰이랑 구급차랑 도착을 했고, 저는 이제 그 상황에서 도저히 가슴이 뛰고 막 진정이 안 돼가지고 구급대랑 통화를 하면서 현장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어요. 또 제가 차로를 또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들으니까 사고 현장 주변에 이제 그 경찰관 분들이랑 와가지고 이제 천막으로 이렇게 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신을 수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당시 이제 교통사고 전후 상황이에요. 시간이 대충 오전 9시 반, 9시 4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설명하면서도 또 막 머리가 어지러지를 하고 좀 아파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지금 이틀에 한 번 정도 악몽을 계속 꿔요, 요즘에. 매일 꿀 때도 있는데, 이게 좀 억지로 지우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회사 출근길 때마다, 거기가 이제 지름길이에요, 저희 그 사무실 출근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제가 이제 항상 돌아서 가는데, 그 정이 막 급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순간이 좀 있거든요. 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이 바로 이제 근처다 보니까, 이게 뭐 안 지나가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나가는 상황들이
트라우마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이 트라우마를 좀 빨리 이겨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좀 버티고 있는데, 여튼 뭐 거기 지날 때마다 좀 그때 이제 사고 순간이 생각이 많이 나죠. 저는 이제 당시 지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괴로운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의 최초 목격자인지 아는 사람이, 당시에 이제 제가 신고하느라고 좀 출근 늦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편집자들 2명이랑 다른 직원들은 뭐 모르고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일 친한 친구, 가족, 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좀 피하고 싶었던 일이고, 그만큼 저한테는 좀 이렇게 떠올리기 싫은 일인 거죠. 아마 바로 옆에서 이런 좀 끔찍한 이런 교통사고나 사망사건 목격하신 경험 있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지금 어떤 그런 심적 무게를 가지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지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뭐 설명을 그냥 당시 뭐 사고 현장이 그렇게까지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은 좀 안 했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용기 내서 이렇게 영상 찍는 이유는요,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정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한 끗 차이로 이게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화물차나 대형차에는 이게 전후방 센서 정도는 의무적으로 달아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굉장히 키가 이렇게 좀 크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손을 들었어도 안 보였을 것 같은데, 당연히 뭐 운전자도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아니, 승용차에 앉아서 이렇게 봤을 때 창문이 안 보였을, 창문만 보였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사실 당시 사고 순간만 보더라도 이 차량 운전자가 내부에서 빨리 인식만 좀 했더라도 사망사고까지는 안 갔을 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차가 엄청 천천히 움직였고 사고 순간까지 꽤 약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약간 설마 했었던 부분이, 저도 대형차를 뭐 몰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안 보일까라고 잠깐 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내려서 보니까 저희 성인 남성인데도 한참 위에 있더라고요, 그 운전석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서 형사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무실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가 이제 넘겨드렸습니다. 그냥 가져가서 보시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여쭤보니까 피해자분은 현장에서 직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상대로.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많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본 게 이제 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알게 된 사실인데, 피해자분이 여기 이제 도로 진입 과정에서 제 차 뒤쪽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뒤로 와서 이렇게 니은자로 꺾어서 가신 거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노란불이 아니고, 제가 이제 파란불이 들어온 뒤에 움직인 거는 정말 확실하거든요. 저는 원래 노란불에는 엑셀을 안 밟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움직인 다음에 광경을 제가 목격했으니까 아마 피해자가 차에 부딪힌 시점도 불이 바뀐 뒤 그 시점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바뀌기 직전이었던 거나 부딪히기 직전이었다거나, 그러니까 무리하게 좀 들어오신 거는 맞은 것으로 보여져요. 당시 제가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좀 무리하게 들어오신 거는 맞는 것으로 좀 보여져요. 옆에서 보더라도 그랬으니까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원래 좀 죄책감 같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고를 제가 직접 낸 게 아닌데도 이게 죄책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죄책감을 많이 시달리고 있고요. 제가 뭐 사고를 직접 낸 것도 아니고 목격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 차가 조금이라도 좀 뒤로 대져 있어서 사람 지나다니는 공간이 좀 막아져 있었더라면, 아니면 그 사고가 나는 그 짧은 순간에 소리만 지르지 말고 이렇게 차라도 좀 들이받았더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죠. 물론 뭐 너무 짧은 순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난 거라서 저 스스로도 어쩔 수 없다라고 위안을 좀 삼고는 있지만, 이게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그 지점을 너무 제대로 봐버린 탓에 저는 아마 평생 좀 이런 나름의 좀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각오해야죠 뭐.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어제 저녁에 이제 한 유명 유튜버 분의 카페에서 이제 글을 하나 보게 됐어요, 우연히. 근데 이제 관련 사고 사진이 올라온 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당시에는 기사 한 줄 제대로 안 나왔었어요, 그 사고가.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교통사고가 참 많은가 보다, 막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게시물 보고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포털에 검색 등을 해보니까 이게 뭐 이런 단어로 당시 사고 수습 직후에 이런 그 사진들이 블로그나 이제 커뮤니티 이런 것들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클릭하거나 들여다보지는 않았고요. 보기만 해도 저는 뭐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현장에서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 입장에서 이런 사고는 마치 뭐 남의 일인 양 혐이라는 단어로 단지 그냥 관심 끌기용으로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그전에는 뭐 저조차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현장이요, 무슨 새벽 시간에 불빛 하나 없는 그런 시골 후미진 길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에요. 대낮에 왕복 뭐 7, 8차로 가까이 되는 큰 그냥 그 지하철역 사거리에서 발생된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피해자분이 바구니나 비닐 같은 거를 들고 계셨던 것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어디 장보러 나오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트럭 운전사 또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긴 한데 뭐
자기 신호 잘 지켜가면서 그냥 뭐 그런 일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뭐 상상도 못했지 않았을까요? 뭐 알고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옆에 있던 저부터도 그날 그냥 뭐 엄청 뭐 특별하고 대단한 날이 아니라 그냥 정말 아무 날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냥 이런 날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누구든 사고가 날 걸 생각해서 무단횡단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사고가 날 걸 대비해서 차량 여기저기에 일부러 막 센서를 달거나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작은 선택 하나가 이런 삶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 경험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통해서. 저도 이제 사건 이후에는 굉장히 운전을 엄청나게 조심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브레이크 밟거나 인도에서 멈춰야 되는 그런 노란불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운전자가 엑셀을 밟거나 보행자가 차도로 이렇게 뛰어드는 일이요.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이번 주말에 어머니 병원 가기 위해서 사가정길을 다시 지나가게 됐는데요. 그 사건 현장에서 진짜 100m도 안 되는 곳이었는데 인도에서 운전자가 이제 파란 신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젊은 여성이셨는데 제가 이제 그거 피하느라고 급정거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뭐 그분도 당연히 자기 사고 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요. 사실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이런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찰청의 통계 자료를 좀 봤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교통 사망사고 데이터를 좀 보니까 1일 평균 11.5명, 인구 10만 명당 8.1명, 자동차 1만 대당 1.6명씩 이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데이터에 따르면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이게 1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부터도요. 얼마 전까지 뭐 보험사나 TV에서 이제 광고 때문에 교통사고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저 솔직히 쳐다도 안 봤던 사람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면 차들도 워낙 좋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불신했던 사람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인생은 항상 찰나의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선택들이 모여서 현재가 되는 거고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사고 피해자가 장을 보러 갔다가 들린 과일 가게 같은 곳에서 한 1, 2분만 말을 좀 걸어줬다면 아니면 사고 트럭 운전수 가해자가 현장 도착하기 전에 어디서 잠깐 화장실이라도 좀 한 번만 더 갔다 왔더라면 뭐 이런 생각을 말이죠. 무엇보다 확실한 거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기 전에 어떤 신호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든 보행자든 제발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노란불일 때는 좀 더 서로 가던 길 좀 잠깐 멈추고 일단 서는 버릇을 좀 이렇게 들였으면 좋겠고요. 빨리 가는 거는 잠깐인데 벌어진 사고는요. 살아있는 내내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야 그냥 트라우마로 뭐 그칠 일이지만 사고 당사자나 피해 유가족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기 일처럼 생각 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겪지 않는 이상 체감이 안 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다만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딱 한 분이라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만약에 뭐 신호 바뀐 뒤에 차도에 이렇게 뛰어들려고 하는 아니 뭐 바뀌기 직전에 차도에 뛰어들려고 하는 그냥 그 딱 한순간만이라도 생각을 바꾸셔서 그 자리에 멈추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본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전후방 센서 같은 것 정도는 꼭 의무화가 됐으면 바람이에요.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졸음운전을 좀 방지하고자 차로이탈 경고장치 같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이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세심하게 졸음운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이게 차체가 높아서 안 보여요. 가까이 있는 물체들은 차체가 높아서 진짜 안 보입니다. 제가 이제 내려서 딱 섰을 때 그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대형차나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좀 이런 불의의 사고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사고를 낸 운전자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죽인 게 된 거니까 그 사람도 살아도 산 게 아닌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뭐 당시 또 생각하고 떠올리려니까 이게 또 머리 아프고 좀 가슴도 좀 울렁거리고 하네요. 제가 말을 좀 더 잘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면 더 전달이 잘 돼서 제 감정이 보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좀 경각심도 좀 불러일으키고 이런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 이런 거 더 조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튼 뭐 나름 뭐 용기 내서 찍은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뭐 흘려 듣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우리 꼭 신호 잘 지키고 운전자든 보행자든 어떤 입장이든 간에 언제든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명심하고요. 좀 우리 다 같이 좀 다들 조심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삼가 코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선생이었습니다.